하이, 영어가 설레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영 이설쌤입니다. 오늘은 독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제까지 문법 영상과 공부하는 방법 등등의 영상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부터 독해 영상도 그리고 이제까지 찍었던 영상들도 업데이트 될 건데요. 이제까지 영상과 오늘 영상 만족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독해 영상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부분을 공부할 거고요. 이러한 수능 문제에서 독해 파트는 누가 먼저 빨리 답을 정확하게 찾느냐가 관건이죠. 그런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먼저 빨리 정확하게 답을 찾는 사람. 그래서 독해를 위해서는 사실 단어, 문법이 필수가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빨리 내가 꼭 봐야 하는 부분만을 찾아내서 제대로 해석하는 스킬이 필요하죠. 이러한 스킬을 익힌 뒤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를 풀 때에는 처음부터 내가 고3이라고 어려운 고3 문제부터 풀기보다는 고1, 2 문제로 조금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재미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난이도별로 차이도 알고 스킬도 공부할 수 있게 공부하면 좋겠고요. 영상도 난이도별 차이도 알 수 있으며 스킬도 공부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1, 2 문제부터 고3 문제까지 다양하게 가져왔고요. 고1, 2 문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고3 영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 설명에 사이트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 그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 제목, 요지의 특징부터 보고 들어갈 건데요. 문제를 드립다 풀기보다는 이러한 특징을 먼저 알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사실 주제, 제목, 요지는 중심 소재, 즉 키워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 소재만 파악하더라도 내용의 반은 다 알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을 좀 보자면 주제는 중심 내용을 아우르는 좀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는 편입니다. 전체를 보는 거죠. 숲으로 나오는 경우이고 제목은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상세하게 좀 표현돼 있고 기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속담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인용한 표현도 나오고 단어만 이루어진 구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요지 주장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의 목적, 글의 목적과 동기를 보여주는 내용 그리고 요약한 내용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보여드리자면 중심 소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치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치킨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에 만약에 주제로 문제를 낸다면 야식으로 먹는 치킨은 맛있다라고 조금 포괄적인 내용을 적을 수 있겠고 제목은 치킨 과연 야식계 1위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이목을 끌 수 있죠. 요지는 치킨이 야식계 1위는 아니지만 아쉽게도 아니지만 맛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예상이 가지 않나요? 서론 부분에서는 치킨이 맛있다 라고 나오고 본론은 치킨이 맛있어서 야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결론은 그런데 야식계 1위는 아니었다 라고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보자면 야식으로 먹는 치킨은 맛있어 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제목은 질문을 하면서 답을 열어놓는 거죠. 그럼 야식계 1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요지 같은 경우는 요약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문제를 풀게 되면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니 답을 고를 때 좀 더 쉬운 어떠한 스킬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특징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3 수준의 주제 문제와 요지, 주장 중에 주장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주장이나 요지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조금 포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가는데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경우는요.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끝에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앞부분에 하고 싶은 말을 딱 던져놓고 예시, 상술, 부연이라는 특징의 기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서론을 읽고 나서
그 다음 그거와 관련한 중심 소재를 파악한 뒤 보기를 소거하라고 합니다. 아닌 답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읽고 답을 정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서론에서 다 주제가 나오는데 왜 결론을 읽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주제, 제목, 요지 공부할 때 꼭 두 갈씩 중갈식, 미갈식 공부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말들이 있는 거 보면 글쓴이들의 특징 그리고 글쓴이들의 스킬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글을 쓰는 기술이죠. 그래서 보통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은 앞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만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뒤에 반전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꼬리 밑자를 써서 뒤에 결론이 나온다는 미괄식이 있는 이유도 그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혹시 반전이 있지는 않는가 라고 확인하기 위해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 결론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 읽고 보기 소거하고 결론만 읽는 스킬을 사용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1분 안에 문제를 풀고 뒤에 나오는 빈칸, 간접쓰기, 그리고 단장문 독해를 푸는 데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킬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customers. 고객들은 종종 포커스온,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할까요? Product specification. 상품의 어떤 사양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하면서,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부사구로 해석할 수 있고요. 뭐 하면서? 주면서. 누구에게? 인터뷰한 사람들에게 주면서. 뭐를요? 디테일한 아주 상세한 instruction, 설명을 하면서, 주면서. 뭐에 대한? particular, 특정한 디자인의 characteristic, 특성에 대해서. 이러한 특정한 캐릭터리스틱에 관한 대주콧구멍, like와 똑같습니다. 뒤에 설명이고요. 대주콧구멍 뒤에는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고객들이 말하는 거는 좀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거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으니 좀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자면 이 입장이 고객을 위한 입장의 지문인지 회사에 필요한 입장의 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객들의 의견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a problem, 문제가 있대요. 뭔가 확 끌리죠? of upsetting,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customer input은 의견입니다. on specification, 사양에 대해서 고객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문제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좀 부정적인 고객들의 의견에 대해서 보류해주겠습니다. 2번 ways, 방법인데 to obtain, 획득하는 거죠. 뭐를? 정보를요. 뭐를 위해서? purchasing product, 구매하는 상품을 위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들. 그 방법 중에 하나, 고객의 어떠한 의견을 묻는 거, 하나의 예시로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고객의 이러한 묻는 의견이 어떠한지를 나오는 지문이지, 이 의견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나오는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해 줄게요. 3번,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customer satisfaction 이라고 했어요.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 고객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지금 고객이 상품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품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The necessity of serving customer preference 그랬어요. 고객의 선호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거는 조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플러스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5번은 reasons to improve product specification. 상품의 사양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reason, 이유, 요소들이겠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고객의 의견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건데 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고객들의 의견이 요소로 될 수 있는 5번도 제거해 줍니다. 1번, 4번 중에 고를 건데 뒤에 결론을 보고 골라주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this type, 이러한 유형. 뭐의 유형? feedback, 피드백에 대한 이러한 유형이 may be appropriate, 적절할지라도 어디에요? 특정한 상황에선 적절할지라도 라고 하는 부사절이죠. 이렇게 뭔가 적절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은 뭐를 받아들이는 것? specification이라고 했어요. 뭔가 사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뭐로써? 고객들의 의견으로서 뭔가 상품의 질을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대요? 본질적으로, inherently 본질적으로 방해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나 가볼게요. 방해합니다. 누구를? engineers and designer들이 뭐 하는 것에 방해해요?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요. 뭐를? 그들의 creative skills를요. 창의적인 어떤 기술을 쓰는데 방해를 한대요. prevent A from ing라고 해서 A가 from 뒤에를 하는 것을 방해하다라는 단어죠. 결국 고객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4번 왜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필요성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었으니 쓰인 주요 단어와 구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단어로 쓰인 specification은 사양, 규격, 설명서로 해석이 되고요. instruction은 설명, 교본, 교육. characteristic은 특징, 특질, 성격이 되겠고요. appropriate는 적절한이라는 형용사. input은 의견, 조언. inherently는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구문은 아까 핵심 문장이었죠. prevent는 막다, 방해하다라는 거고요. A가 뒤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 from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구문이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주장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서론부터 way,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get done, 끝내는 거. 어떤 것을 끝내고 좀 더 어떻게 효율적이게 끝내고 그리고 get result, 결과를 낸대요.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은 꾸며준 애였죠. 방법은 주어 동사입니다. 뭘까요? to do,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요? 올바른 것을, 적절한 것을 언제에? 올바른 때에, 날 중에. 아, 그럼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적절한 때가 있나 봐요. 요까지를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근데 뭐 그게 왜 그게 좋아 나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뒤에 보니까 명령문이 있네요. 명령문은 주장을 나타내는 거죠. 중요합니다. 알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요? 알으래요. 뭐를요? 네 자신의 바디 리듬을, 바이오 리듬을 알아라는 거죠. 신체 리듬. 그리고 존중하라는 거죠. 너의 인터널, 내부의 시계를 존중하고 그리고 pay attention to, 집중하라는 거죠. 뭐에? 어떻게 너의 에너지의 레벨이 ebbs and flows라는 ebbs and flows는 ebb and flow가 조수간만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흐름 또는 빠졌다가 들어오는 흐름이죠. 그런 흐름이 날 중에 날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으라는 거죠. 결국 바이오 리듬을 제대로 파악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때, 그 타이밍을 파악해서 그 타이밍에 맞게 일을 하라는 거죠. 알고 보기 속어 들어갑니다. 1번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오후 근무 시간 늘려라. 자기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바이오 리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데 오후 근무 시간에 초점 맞췄을까요? 이게 조금 걸리는데 보류하겠습니다. 2번 신체 리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신체 리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괜찮네요. 2번 보류. 3번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 특성이 아니었죠. 개인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였죠. 4번 어려운 일은 공동작업 아니었죠. 개인마다의 일의 효율성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적절한 휴식 간격 유지, 신체 리듬 조절, 신체 리듬 조절하는데 휴식 간격 아니었어요. 각자의 바이오 리듬이 중요했죠. 1번, 2번 중에 마지막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로 가볼게요. 나는 항상 ask, 묻고 요청하고 했대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to respect, 존중하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 자신의 바디 리듬을. 뭐 할 때? scheduling appointment, 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스케줄할 때, 정할 때. In my experience, 내 경험으로 따지자면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급 강조부사입니다. 좀 더 많이 생산적이에요. 언제요? 아침에요. 그러나 뭐래요? 유도부사 해석 안 합니다. 뒤에 조동사 바뀐 거예요. those who. those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있다. 그리고 hit their stride라는데 hit one's stride는 자기의 컨디션을 찾다예요. 이 사람들의, 그들의 컨디션을 찾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제예요? Rather later in the day. 하루 중에 나중이니까 오후 시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바이오 리듬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에만 국한된 거는 답이 아니고 신체 리듬, 각자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주요 단어, 구문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는 efficiently, 능률적으로, 효율적, 중요한 단어였고요. for, 뭐를 꾸며주는 강조 부사였습니다. productive는 생산적인 이었는데 이거랑 관련된 단어들이 좀 있어서 헷갈릴까봐 좀 알려드려요. produce가 생산하다란 단어죠. 동사. product 명사로 쓰여서 상품, 생산물입니다. production도 명사인데 product와 다르게 production은 생산량, 생산을 뜻하는 거고요. productive는 생산적인 형용사였습니다. 이 네 가지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아까 봤던 ebb and flow인데 이거는 조수간만, 즉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요 구문으로는 아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여서 해석할 때 얘는 유도부사라서 중요하지 않았고 뒤에 주어동사 중요했죠. 뭐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뭐 하는에 해당하는 거는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루고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나중에, 하루 중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단어와 구문 살펴보았고요. 스킬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그리고 단어 문법을 다른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셔서 잘 버무려서 올바른 답을 고르는 영상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